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2회 기출문제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곁에 두고 보면서 자기 생활을 반성할 수 있는 명언이나 격언.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성실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 그죠? 남들보다 2배 더 일하자, 뭐 이런 다 좌우명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먹기 위해 산다, 뭐 이런 거 좀 그렇죠. 그래서 좌우명이고요. 나머지 뭐 명상, 수련, 참선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면 도덕적 자율성을 갖춘 학생의 대답으로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요. 틀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자신이 뭐가 약한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걸어 다니라고 시켜서요. 그게 답이 될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더 근본적인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당연히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타인을 어떤 배려하는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주체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로 접근하셔야겠죠. 뛰다 걸리면 벌점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 타율적인 거죠. 걸어 다니면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남을 고려해서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 도덕적 실천 의지를 불러일으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게 해주는 것으로 공감, 사랑, 선한 의지 등이 있다. 자, 이건 뭘까요? 도덕적 실천 의지를 불러일으켜 준대요. 의지를 불러일으켜 줘요.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게 해준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뭔가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 원리 검사나 도덕적 토론, 도덕적 문제는 이거하고 본질하고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도덕적 실천 동기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자, 지금 좀 더 설명드릴게요. 와닿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덕적 실천 동기예요. 답은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려는 동기예요. 여기는 지금 행동이 빠져 있는데 도덕적 실천 동기라고 돼 있죠. 자, 사랑도 언급이 돼 있어요. 사랑. 그 다음에 공감 이런 게 언급이 돼 있죠. 예를 들면요, 내가 아는 친구가 무거운 물건을 혼자 낑낑 들고 가고 있어요. 그때 도덕적 행동은 뭡니까?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려면 그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난 쟤를 사랑하니까. 저 기분을 공감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게 동기예요, 동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정한 사회제도의 필요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자, 공정한 사회제도.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공정한 사회란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고.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의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정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게 복지 영역이잖아요. 복지제도. 복지제도를 확충해야겠죠.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면 안 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는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도덕에서는 뭐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뭔가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나오면 거의 오답이에요. 그 다음 뭐 수단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오답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축소, 그래서 물질만능주의 사회 조성은 틀린 겁니다. 다음 격언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게 아니다. 한 번의 도덕적 행동으로 도덕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인 사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답이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요거밖에 될 만한 게 없죠. 자, 다음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자아 정체감이 생기죠.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확신을 갖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소중함, 그죠? 나의 존엄함. 태어날 때부터 정해집니까? 자아 정체감이? 아니죠. 이거는 사회화가 좀 돼야 됩니다. 처음 태어날 때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자, 생물학적 존재죠.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 학습을 통해서 사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이 학습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바탕이 되고요. 삶을 반성하는 과정에서도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많은 고민, 많은 경험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아 정체감, 저는 뭐 지금도 이게 막 가끔씩 정체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태어나면서 만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량의 정보가 교환, 공유되는 가상의 공간이다. 자율적이고 익명적이고 다양성. 자, 익명성이 뭐예요? 익명성.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익명성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악성 댓글 남기고 막 그러잖아요. 사이버 공간입니다. 사이버 공간. 그래서 과연 가끔 이런 익명성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어떤 무책임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일기에서 알 수 있는 가정생활 도덕 문제의 원인.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말다툼을 하셨다. 맞벌이로 바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라시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출산율 감소, 세대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런데 출산율 감소는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은요. 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 이건데 이 사례는 아니죠. 경제적 어려움도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 역할에 따른 갈등이죠. 역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아버지는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 집안일을 할 수 없어 이겁니다. 내 역할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지. 가장으로서 역할인 거지. 집안일 이거는 여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역할 갈등이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닌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성역할 고정관념에 더 가깝죠. 이게 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이거랑 비슷한 거 찾는 거 역할 갈등입니다. 자, 이성교제의 장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 바람직한 성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 아니죠. 너무 이성관계만 빠져갖고 자신의 일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성이 갖는 특성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어떤 성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유혹에 빠져 그릇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범죄자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죠. 자, 평화적 갈등 해결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화하고 소통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경청하는 건 주의 깊게 듣는 거잖아요.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편견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고 고정관념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런 건 되게 폐쇄적인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뭐예요? 타인 존중이 아니고 자기 존중이죠. 자기 존중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뭘 버려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신경 쓰고 집착이죠, 집착.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기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하죠. 지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죠, 종교니까.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북한 사회 특징. 북한 주민은 나이와 직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돼요. 이와 같은 조직 생활을 통해 당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 교육을 받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자유잖아요. 이게 어디 집단에 가입하고 이런 게.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을 찾으시면 되죠. 뭘로 하실 겁니까? 집단주의죠. 자, 일단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 우리 쪽이죠. 그거는. 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세를 보기에서 고른 것. 의미 있는 삶. 정신적 가치와 이상을 추구한다. 이건 맞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면은 도덕 문제에서는 틀려요. 아니면 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조화롭게 한다. 이런 건 맞을 수 있어요. 이것만 추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일단 기억은 맞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본래적 가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본래적 가치. 그 다음에 목적적 가치. 내재적 가치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질적인 거, 수단적인 거, 외재적인 거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등한시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등한시가 뭐예요?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아주 좋은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과 향락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알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생명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 다른 생명체 및 생태계를 존중한다. 아주 적절하네요. 생화학 무기를 생산하는 데 활용한다.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연구를 확대한다. 아,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엄청난 반대 부딪히겠죠. 상품화를 목적으로 유전자 연구 결과를 악용한다. 악용하는 게 뭐예요? 나쁜 데 쓴다 이거 아니에요.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자,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의 기원.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를 원하고 이에 따라 국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니까 자연 발생설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정설, 신이 만들었다. 신성 혹은 신정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설도 있어요. 가족이 발전해서 국가가 됐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도 있죠. 국민과 시민과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게 자연 발생설. 직업 소명설은 국가 기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특히 이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던 칼뱅이 얘기한 건데 칼뱅의 직업 소명설. 직업 소명설. 우리가 뭐 소명으로 삼다. 혹은 사명으로 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제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요. 기독교 윤리로서 이제 직업 소명. 그게 뭐냐면 내가 직업을 갖고서 열심히 근검하고 절약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신의 명령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그걸 이제 기독교 윤리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소명설에 따라서 훗날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게 좀 자본주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진정한 우정을 쌓기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믿음을 갖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갖고 서로 도와주고 공감하고 이런 건 다 맞죠. 근데 서로 비난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국가의 구성 요소는 객관적으로는 국민, 주권, 영토. 자, 주관적 요소로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 그래서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세계화 시대의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로 적절한 것. 국민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지구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많죠. 전지구적 문제. 뭐 예컨대 환경 뭐 이런 것들. 빈곤, 뭐 기아, 뭐 테러 이런 것들 이제 전지구적 문제. 우리 관심을 가져야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건 뭐죠? 나라의 발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플라톤은 이상적 인간을 뭐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만약에 플라톤이 얘기한 걸 몰랐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정의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뭐예요? 사고. 이게 이성이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건 이성입니다. 욕망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사고,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감정도 틀려요. 관습은 더더욱 아니고. 다음과 같은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필요한 이유. 남북한 가수의 합동 콘서트, 남북한 역사학자 협의회의 공동 실태조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려고? 서로 친밀감을 줄이려고? 친밀감 확대하자는 건 맞겠지만 줄이려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동질성, 서로. 그죠?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22번 보시면은 동서양의 사상과 이상적 인간상을 바르게 연결한 것. 자, 일단 군자는 유교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이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교, 도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서양이죠. 자, 그 다음에 불교가 정답이고, 지인, 자, 지인, 신인, 천인, 이거 다 이게 도교예요. 이런 거 나오면 이쪽 도교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졌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니까 성선설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맹자, 동양에서는 맹자, 서양에서는 루소가 얘기했죠. 다음 중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 자, 가치 판단이 있고 사실 판단이 있죠. 사실 판단은 이다 아니다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칠판이다, 칠판이 아니다. 가치 판단은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가 사람의 어떤 내면의 작용 이런 것들 들어간 거예요. 내 주관 이런 것들. 좋다 나쁘다 이런 거죠. 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가치 판단은. 장미 향기가 정말 좋다. 그렇죠. 이건 사람의 어떤 의지나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다. 이다 아니다잖아요. 그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렇다 아니다잖아요. 그죠? 이다 아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렇죠. 이다 아니다예요.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문화의 특성. 식사할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한 나라가 있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도구 없이 손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다 이거예요. 보편성은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양육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있는 거죠. 객관성은 객관적인 거고, 절대성은 보통 절대성 이런 거는 딱 불변하는 거 있죠. 불변의 진리. 그런 걸 절대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불변하는 진리.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자, 해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딱히 어려울 만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